마치 이란 전쟁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또 주가도 너무나 그 뉴스에 맞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 전쟁이 끝나는 거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뉴스를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구냐, 그 아들이 지금 그 왕권을 계승했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보면 죽인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트럼프의 그런 의도대로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고, 그리고 또 이란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좀 종교색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런 걸로 인한 내가 순교한다는 그런 순교 정신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지도자였던 그 하메네이 그 사람은 이란 이슬람교의 모태가 되는 그 모하메드 직계 후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란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서 뭐 그냥 덮어놓고 기뻐하기만 할까, 그 사람들의 어떤 항전의 의지 이런 것도 달린 부분인 거고, 이것은 어떤 뉴스만 보고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란 전쟁이 끝나면은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느냐,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란이죠. 그 다음 타자들이 있잖아요. 이란만 끝나면 전 세계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은 하려는 의도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세계의 패권을 다시 가져가고 그거를 위해서 그 미국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권력이나 힘에 대해서 견제를 지금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을 거고 또 러시아가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 북한이 있죠. 이런 어떤 국제적인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주식이 반등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느냐를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볼게, 지금 한국 주식 엄청 좋죠. 왜냐면은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삼성전자 지금 포워드 영업이익, 그러니까 올해 1년 영업이익이 200조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하이닉스 한 150조 정도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가지는 시가총액은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한 5,000조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건 전 세계 시장에서 한 2%에서 3%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일부의 자금만 한국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요. 구조적인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체 시가총액이 5,000조 중에 코스피 기준이에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2,000조예요. 거의 40% 정도를 반도체 회사들이 딱 두 개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회사 두 개만 잘 흔들면 전체적인 지수를 다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월 3일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시작이 됐잖아요. 3월 3일 날 12%가 빠지고 그 다음날 8%가 빠졌죠. 작년 3월 31일 날 공매도를 금지하던 거를 폐지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공매도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고요. 공매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주식이 없는데 미리 그걸 파는 거예요. 지금의 시세로 그거를 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가지고 여기다 채워 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매도의 개념인데,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오릅니다. 특징적으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게 이제 삼성전자가 있겠고, 또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현대차가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3월 3일 날 뉴스가 딱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현물 매도도 하면서 그 다음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밀리죠. 다음날까지. 다음날 밀린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B2에 의한 청산에 대한 것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서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숏 커버링이라 그래서 내가 공매도로 팔았던 거를 다시 사서 계좌에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싸진 상태에서, 지수 기준으로 18%가 빠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대형 자본들이 그거를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주식을. 뭘 사들이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3등까지만 사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지수가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쇼커버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다시 사서 공매도 잔고를 없애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높은 가격에서 다시 공매도를 치고, 그러면은 지수가 쭉 밀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서 공매도 잔고를 없애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는 주가가
5%씩 막 8%씩 빠졌다가 다음날 6%, 7% 올랐다가 또 거기서 공매도 때리면서 다시 빠졌다가 또 숏커버링이 일어나면서 다시 오르는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이제 오른다 하면은 이제 바닥에서 다 조정을 받고 이제 오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올라타는 거는 다시 외국인들이 공매도 가격을 높은 가격에서 던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증거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공매도 잔고가 미친 듯이 6배를 늘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에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개인들은 그 높은 가격에서 외국인이 공매도 치는 거를 받아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만으로 그 가격이 결정되지 않거든요. 물론 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비전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지만 뭐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 있는 이상은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돈이 오가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그 기대치가 여기 끝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그 기대치는 지금 돈을 움직이는 기관들에서는 다 예상을 하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 바고요. 여기에서는 옵션을 어떻게 움직이고 금융공학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그 차익을 먹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이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보고서 그런 반도체 주식을 산다는 거는 좀 앞으로의 어떤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주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한 4-5편 정도 영상을 찍은 겁니다. 제가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주가가 더욱더 오버슈팅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마치 이란 전쟁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또 주가도 너무나 그 뉴스에 맞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 전쟁이 끝나는 거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주식이 외국인들에게 현금을 다시 걷어들이는데 엄청나게 좋은 현금 인출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빚도 지고 신용대출도 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올리는 거고 어찌됐건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또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놔야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우리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으니 또 어디선가 얘기하듯이 막 IMF급의 폭락이 오고 막 반도 막 2000 막 밑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워낙에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세수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개인이 여기에서 이 변동성을 감당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